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말쯤에 나온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사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가 6천 가까이 성장하게 되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면 코스피가 한 4,700 수준이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성장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의해서만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실제 기업 가치나 혹은 다른 기업 가치가 크게 성장하지 못했고,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스토리를 구성하였고요.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까지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6천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의문은 기업이 4천 수준에 있다가 6천까지 성장했으면 기업의 가치가 약 1.5% 상승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상승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고민을 해보는 건데요. 이제 그 해당 보고서에서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해당 보고서에서는 코스피가 대략 4,700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면 코스피가 6천까지 갔잖아요. 4천에서 6천까지 가면 기업의 가치가 약 1.5배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약 한 50%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코스피는 4,700 수준이라고 한다는 말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뺐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가 약 20% 정도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 성장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업이 말 그대로 기업 가치가 성장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화폐로 나타내는 가치가 다 상승해버리는 효과도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기업이 성장한 그 성장치는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코스피가 6천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면 코스피가 4,700 수준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약 40%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정확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코스피가 변동될 거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도 변동되니까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 한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40%의 수준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면 코스피가 오르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올해가 이제 반도체가 호황이잖아요. 산업이 사이클을 탄다라고 이야기를, 물론 경제도 순환하고요. 그러면 산업도 그만큼 순환하면서 사이클을 타게 되는데, 올해 이제 반도체가 되게 호황일 게 예상되고 있고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속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이것은 국제적인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국제적인 시장 내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치는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코스피가 50%가 성장인데 다른 기업들이 대략 한 20% 정도 성장한 거라고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 라는 생각도 반대로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두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특정 기업이 이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슷하게 펀드를 만들어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더 많이 담아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기업의 포션이 큰 부분들을 찾아가야 될 텐데 그래야 그게 추종을 하게 될 거잖아요. 지수를. 그렇다 보니까 펀드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관심을 더 가지니까 수요가 더 증가할 거고요. 그럼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는데 나의 자산 형성에서 나의 자산의 가치는 얼마나 올랐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스피가 오른 만큼 나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이 내 주머니 상황, 나의 자산, 내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 주머니 상황에서 내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들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40%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래도 코스피 수익률보다 내 수익률이 더 좋아질 거고요. 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40% 이하로 가지고 있었다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40% 이하라면 코스피 증가율보다는 아무래도 내 자산의 수익률이 더 낮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되게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코스피 5천을 경험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코스피 6천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기업들의 가치가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전 정권부터 우리나라에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이제 정책을 시행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보다 이제 PBR이 낮은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PBR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PBR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런 데서 보여주는 거죠. 코스피가 명확하게 올라가면서 기업의 가치가 다 올라가는구나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기업의 가치가 대부분 오르지 않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 속에서 숨겨놓은 이렇게 허수와 같은 모습이 보여주는 모습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아까 말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올해 반도체 사이클에 호황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기대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승분이 있는 거거든요. 주가의 상승분이.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제외하면 기업 가치는 더 낮아지는 우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자산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건 물가거든요. 금리와 물가인데 이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해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가격으로 표시된 자산의 가격들은 더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럼 물가 상승분을 이제 제거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면 그렇게 큰 성장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 스토리그에 보면 막 그 단체로 단장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로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지리학과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 줄 아냐고. 그 특정해 그 대학교의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냐 되게 높게 잡히거든요. 그게 바로 마이클 조던이라는 허수가 아웃라이어가 끼어버려서 그 평균을 이렇게 헤쳐놓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을 보는 과정에서도 보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웃라이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아웃라이어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평균의 함정에 속아서 우리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고 되게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이 두 개의 아웃라이어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는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두 개 기업의 호황과 그것에 따른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단편적인 것에 기대어서 거시경제 전략을 짜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일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반도체 호황이 끝났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